펀펀텍스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 서비스 진행.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세무 대행의 성과는 높인다. 이제 새로운 펀펀 플러스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사위와 며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아파트를 사던 뭐 결혼을 하던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증여를 해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저번 시간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아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생기게 될 텐데, 이렇게 생겼을 때 각자 이제 양가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최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시다시피 자녀,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증여공제가 5천만 원이 있습니다. 10년간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며느리다. 며느리는 공제가 얼마죠?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5천인가요? 그게 아니고 세법에서는 그냥 기타 친족이에요. 그냥 기타 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1,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공제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1,000만 원 공제를 받는데, 이제 증여를 해줄 때 이런 고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이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아들에게만 도와주면 5천만 원 공제는 당연히 있긴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 이제 세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돼서 며느리에게도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부가 아들에게 1억 5천을 증여해주고 며느리에게 1억 1천을 증여해주면 둘 다 10% 구간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직계 존속의 부모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으로 보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봐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와 시모는 동일인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아닙니다. 직계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증여가 가능하냐면, 시부가 1억 1천을 증여해 줄 수 있고, 이제 10% 가정하에 1억 1천을 증여해 줄 수 있고, 시모가 또 1억을 증여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다 10%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왜 시부는 1억 1천, 그래 1,000만 원 공제 받고 해줄 수 있지. 근데 시모도 동일인이 아니면 1억 1천을 증여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1,000만 원 공제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기타 친족의 1,000만 원도 10년간 합산이고 토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에서 한번 받았기 때문에 시모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억만 증여하는 거고 10% 구간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걸 확장해 보면, 이건 이제 아들 입장에서 부모가 1억 5천, 며느리에게 1억 1천, 1억 이렇게 했을 때 2억 1천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동일한 부부가 있을 때 시부 시모가 아니라 장인 장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장인 장모도 이와 같은 구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금액까지도 10% 선 안에서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여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돈으로 증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집이 여러 채인 경우에 여기 한 채 너희들이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부모님도 공동명의 소유의 집이에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주는 게 좋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물론 부담부 증여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그냥 증여를 한다고 봤을 때 보통은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해주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해주고 이렇게 반반씩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생각해서 이거 약간 개념을 틀어보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결국에는 공동명의 5대5를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부가 아들한테 반, 며느리한테 반, 본인의 몫을 이렇게 반반씩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그리고 어머님도 아들한테 반, 며느리한테 반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아들은 똑같은데, 아들은 뭐 아버지한테 다 받으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따로따로 반반씩 받으나 결국에 0.5예요. 그래서 아들의 세금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달라요. 며느리는 아버지한테 받는 것과, 아버지가 아니죠,
시부에게서 받는 것과 시모에게서 받는 것이 세율이 각각 계산됩니다. 합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돈을 증여할 때와 동일하게 달라지는 효과가 있어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건데 증여하는 형태만 달라졌을 때 세율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뭐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을 뭐 결혼하는 아들이나 또 딸에게 증여할 때 이런 식으로 교차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직계 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이 들어오는 사위와 며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돈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구조 하에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시고 어떤 경우든 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증여하시는 현명한 증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